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어려움이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를 길게 해드리지 않고 바로 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9년째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정우성 배우, 그리고 제임스 린치 한국 대표부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유엔 난민기구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기구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NHCR is the refugee agency, so we look after refugees, also internally displaced and stateless persons. We have to understand that when people flee, it's not by their choice, it's because of necessity. No one wants to leave their country, so people are forcibly uprooted, and UNHCR's primary goal is to provide protection. Recently undertaken was a mission to Poland to look at the Ukrainian refugee situation in Poland. 자, 이제 정 배우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번에 폴란드에 다녀오셨군요. 왜 폴란드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국경을 넘은 난민이 680만 명 정도고, 또 이 숫자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시급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방문했던 바르샤바에는 27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루블린이라는 지역에서는 6만 1천 명.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쟁 발발 이후에 폴란드 당국이나 그리고 또 지역사회 시민들이 난민에 대한 보호에 대한 어떤 자세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방문했던 어떤 캠프 지역에서의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뭐 방글라데시를 예를 들면은 미얀마에서 넘어온 로힝야 난민 90만 명이 네. 거의 뭐 거주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산 능선을 넘는 어떤 소도시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는 이제 그런 안정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이 가동하면서 이 난민들이 어떤 집단 거주 캠프를 형성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제 임시 거처를 위한 어떤 그 자원봉사를 요청을 했어요. 네. 이제 가가호호 이제 본인의 집에 좀 여유 공간이 있는 분들은 자원을 해서 우리 집에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빈방을 내주는 네네네. 형태. 그리고 혹은 이제 뭐 빈집이 있으면 그 집에 이제 몇 세대의 어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죠. 사실 근데 환경은 좀 안정적이지만은 그 전쟁을 겪은 그 사람들의 심리의 아픔은, 충격은 똑같더라고요. 자, 이제 좀 난민이라고 하면 어떤 집단적인 명칭이라서 잘 와닿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만나셨을 테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이들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난민 90%가 지금 여성과 아동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분들의 아버지나 남편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던 터에 어떤 꼬마 아이가 종이 인형을 저에게 전달하더라고요. 종이 인형이요? 네네.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이제 블라다라고 본인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꼬마는 이제 젊은 엄마와 함께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남편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소식이 끊기면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정말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이런 피해 상황을 들을 때는 참담하고 아픈 사연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병합한 4개 지역에 계엄령 선포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앞으로 전쟁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We have the onset of winter. We have a conflict that is increasing. We have some aerial bombardment of what would be power stations, which could cause more people to have to flee to escape the conflict. We also have a region, as you mentioned, now under martial law, that may, in the east, that may cause more people to move internally, but also could have people leave and go into neighboring countries, particularly Poland. 난민들을 잘 이웃 국가에서 받아들여 주면 좋겠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 튀르키예 국경에서는 알몸 상태 난민이 구조된 바도 있고 갈등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까? There's tragic incident of 92 people being inhumanely treated. We hope that will never repeat itself, but I don't think it's indicative of the response worldwide. Korea, at the onset of the conflict on the 24th of February, said to the around 4,000 Ukrainians here, you will not be forced home. If your visa should come to an end, you can stay in Korea until the situation is conducive for your return. I don't know all the events on the border and why people were so poorly and inhumanely treated, but I don't think that's indicative of the world's response to refugees. 네.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혹은 우리 한국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어요? 한국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관심과 나눔이죠. 관심과 나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난민이라는 통칭으로 지금 이제 진행자분께서 그 개개인의 사연들을 들으면 더 공감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통칭 안에 그 사람들의 많은 사연들을 가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 누구도 본인들이 원해서 국경을 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불행한 상황 속에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예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 해서 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6.25라는 어떤 전쟁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에 대해서 자꾸 상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낯선 존재가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뭐 인지상정일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좀 저임금의 그런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쟁자가 들어온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온도가 좀 높아지려면 차갑지 않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우려의 목소리는 큰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민간 부분에서 있어서의 그 유엔 난민기구에 지원을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분들이 뭐 이거를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위권에 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이렇게 함께 연대를 하고 나눔을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려의 목소리, 뭐 특히 이제 뭐 경제적 부담이 된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그 경제적 부담이 그 보호 당사국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엔 난민기구가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들을 말씀하시는데 소속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거는 이제 한 국가의 치안 문제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그분이 뭐 난민이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난민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으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일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공식 인정된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떤 노력들, 어떤 태도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Korea is a signature to the 1951 Refugee Convention. They have introduced domestic legislation, and Korea has a functioning asylum system. There's a process of seeking asylum. The main thing is to ensure that people get access to that process. What we're trying to do is guarantee that they have access to the territory. We've been asked, the Goodwill Ambassador and myself, how do we continue to be optimistic if the number of refugees go up and we see such hardship? One of the things is that by working together and advocating through means like today or through other forms of media to explain the situation, we're hoping that solutions will evolve. 자, 이제 난민 대사시니까 업무를 관할하는 당국에 어떤 변화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정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제임스 린치 대표께서 대답하셔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유엔 난민기구와 대한민국 그 법무부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거론됐듯이 이 사회에서 약간 난민에 대한 어떤 불안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 난민 정책과나 법무부에서 심지어는 가짜 난민이라는 단어들도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난민 심의의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시민사회에 알리면은 그런 어떤 불안함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설명을 좀 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사가 아니라 배우 정우성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회적 의제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그냥 배우 역할만 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악플도 많이 받으시고. 조심스럽죠. 네. 네, 부담보다는 뭐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갈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서 이제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러 국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뭐 문제들은 분쟁과 전쟁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우리가 외면할 것이냐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2017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앵커들을 당황시키신 바가 있잖아요. 관심사를 여쭤봤더니 KBS 정상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랬나요? 난민 문제 말고 최근에 배우 정우성 씨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뭘까요? 저 긴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아니에요.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또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로 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코비드19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기운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자, 대표님께는 이제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한국인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면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십니까? Thank the Korean people for their support to UNHCR and refugees. I think it's very heartwarming that there's great empathy and a willingness to support others in need. Also, the strong support we've also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of Korea in supporting refugees. And getting legal protection is the key to what we do in our organization. But sometimes having a person to talk to and express your feelings to also makes a difference. 네. 제가 사실 난민 문제 다루는
그 과제가 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되게 그 얘기 자주 했었거든요. 일제 시대에 한국 전쟁 시기에는 우리도 난민이었다. 돌아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그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대사 자격으로 정우성 배우 모셨고요. 제임스 린치 한국 대표부 대표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